자, 첫 번째 소식은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자, 첫 번째 소식은 이 노래의 주인공 나훈아 씨 관련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자, 놀아도 월 5천만 원 받는다. 정말 부러운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김정환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놀고도 5천만 원씩 월 받는다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설마 놀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수 나훈아 씨는 지금 현재 8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작사 작곡가로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매달 받고 있는 겁니다. 보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중인데요. 예. 부인 정수경 씨와 이 과정에서 부인 정 씨가 지금 현재 저작권료로 월 5천만 원가량의 수입을 매달 받고 있다. 그래서 나 씨와 이 수입을 나눠야 한다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함께 밝혀진 겁니다. 그전에는 나훈아 씨가 얼마의 저작권료를 받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수경 씨의 주장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된 거네요. 그동안 수천만 원 정도는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월 5천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 70년의 기준은 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는 무시로라던가 잡초라던가 여러 가지 그 명곡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800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 이것이 노래방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광고 이런 데서 이제 플레이가 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70년 해서 6억 원, 1년 정도가 이제 6억 원이 될 테니까 예. 6억 원 곱하기 70년 하면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도 4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거죠. 최소 금액이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나훈아 씨 노래가 인기가 더 있어지거나 이러면 이 액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두아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이 사후 70년간 받는다, 이런 결국에는 가족들, 또 부인 이런 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상속이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상속이나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나 또는 살아생전에도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족으로 부인의 경우에는 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속이 되지만 부인의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로 있는 동안은 상속이 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이혼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가 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수익 같은 거를 위자료나 아니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이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면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나훈아 씨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사전 증여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 수익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배려해서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얼마나 나눠줄지 그 부분은 기여도도 감안을 할 텐데 2,500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김정환 기자. 네. 이혼 소송 얘기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예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11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것이 이제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나훈아 씨가 당시 부인 정 씨가 얘기했던 것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당시 나훈아 씨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를 들고 부인 정수경 씨가 지난해 10월 다시 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다.
그리고 이제 정수경 씨 같은 경우는 14살 연하에 같은 가수 출신이죠. 83년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일남 일녀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예. 그래서 새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지금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랬군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남편과 연락 두절이라면 사실상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법원에서 왜 이혼을 안 시켜주는 건지 그 의아하나요, 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대법원에서 이제 그때 이혼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정수경 씨 주장은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고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 혼인 생활이 지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부양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어느 정도는 생활비도 지급했고 예.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이제 2014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3년 동안 정말 연락이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생활비도 전혀 안 주고 이랬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러니까 정수경 씨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됐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걸 입증을 하면은 아마 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다른 연예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혼 얘기인데 이혼에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끼어 있습니다. 이분은. 예, 이번에는 그 방송인 탁재훈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 아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탁재훈 씨 아내가 예. 이런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바람을 피운 여성 3명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2명과 그리고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이렇게 모두 3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당초에는 탁재훈 씨가 지난해 5월에 먼저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렀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아내가 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세 여인에게 손해배상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예. 또 얘기를 들어보면 불륜을 저질렀다면은 형사적으로 간통으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이도하 변호사님 왜 이렇게 간통죄로는 묻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통죄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려면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증거 같은 부분을 불륜 현장을 불륜 현장 적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서 그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자분들이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서 경찰관들과 같이 현장을 적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예.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형사 처벌을 원하고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사후에 이게 간통이 있었던 것 같다. 뭐 문자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소를 해서는 형사 처벌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뭐 형사 처벌이 안 될 것 같은 민사 소송까지 왜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혼 소송도 하고 있는데 왜 민사 소송을 따로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약간의 보복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서 상대방 이제 상간녀라고 하는데 상대방하고 탁재훈 씨가 한테 민사상으로 벌을 주려고 해서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당사자들한테 처벌의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압박 수단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 수단도 된다고 생각해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통죄가 근데 뭐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법조인들이 이번에는 아마 간통죄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게요. 요즘은 실제 간통죄로 처벌되는 예가 남성분 못지않게 여성의 숫자도 많아지거든요. 예. 간통죄로 처벌되는 숫자가. 그래서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법조계에서는 그런 전망들, 간통죄가 사라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